구글은 유튜브 상장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 상장 안 시키잖아요. 그 주주들 무서운 걸 알거든요, 거기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CJCGV가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10,000원 밑으로 녹아내린 지가 오랜데 사실 CJ 그룹주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연초 대비하면 그룹주 전체 주가가 수조 원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둘 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국내에서 피해보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개미 투자자들 많거든요. 유상증자가 대체 뭔데 그러느냐,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유상증자가 대체 뭔데 이거 어떨 때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예요? 제가 이제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와, 높은 사람. 지금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이제 목표 꿈은 크게 가져야죠. 네. 근데 이제 여러 사업을 하고 직원들을 뽑고 또 투자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대안은 은행 가는 거죠. 뭐 기술금융, 뭐 보증 이런 거 다 받아서 가서 대출 받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큰 사이즈는 회사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캐피탈 뭐 몇 개월 뭐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주주들한테 가서 읍소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대충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은행을 갔다가 회사채 발행을 좀 알아보다가 이거 정말 돈 빌리기 어렵구나 싶을 때 보통 주주들한테 가서 저 100억 자본금을 이번에 120억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럼 20억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주주들이 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권을 사는 대가로 자기가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이걸 결정할 때 돈을 넣어주려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신이 있어야 넣어주겠죠. 첫 번째, 이 회사 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요 돈을 받아들면 그래도 정말 망하지 않겠는지, 그러면 주식 가격만 좀 싸게 발행하면 받아주겠죠.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즉 다른 데서 돈 빌리기 어려웠구나, 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어느 정도 가격에 받아야 내가 손해가 안 날까를 우리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 대체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꿔오기가 여의치 않았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유상증자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다른 데서 꿔오는 것보다 유상증자로 돈을 꾸기는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공장 막 지어가지고 그 생산하고 납품하느라고 그래서 꾸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진짜 빚 갚거나 급전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돈의 용처가 생산적이면 그건 괜찮지 않아요? 예, 그게 테슬라죠. 그렇죠. 예, 2020년 한 해에만 테슬라가 2번 증자했나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증자했고요. 테슬라가 누적해서 증자를 한 10번 정도 세워보다가 제가 말았는데, 대부분 그럽니다.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냥 주주들한테 거침없이 손을 빌립니다. 왜? 주주들에게 이 회사는 일종의 아이돌이에요. 우린 잘 될 거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만족시켜주는 매출 성장.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건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성장.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의 시장을 독점할 거야라는 어떤 기대를 품어주는 주식들은 그런 아이돌 주식 혹은 뭐 밈 주식도 되겠고요. 아무튼 그런 주식이 되면 유상증자하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회사는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는 유상증자하면 주가 올랐습니다. 왜? 한국은 성장주였습니다. 거침없이 성장하면서 세계 각지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수출기업 종합상사들이 증자를 한다고 내가 돈 대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했고, 거기에 알맞는 또는 부합하는
성장 속도를 기록한 바 있었죠. 다만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이루어졌던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의 총 가치 이게 한 1,0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한 해에 3년에 걸쳐서 한 200조 정도 증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주가가 좋았으면 좋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후반 중국 붐 불 때까지 이제 박스피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좀 혐오하게 됐다. 기피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기피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동안 학습이 됐고 회사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번에 CJ CGV, SK이노베이션 이쪽은 유상증자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유상증자에서 이 돈 어디다 쓸 거예요 밝힌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일단 빚 갚는 데 돈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돈 모아서 빚 갚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정확하게 이제 다는 아니에요. 일부만 빚을 갚습니다. 일부만 빚을 갚는데 일단 그 발행 목적 중에 상당 부분이 사업 자금과 빚 갚는 데 융통될 거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일러드릴 텐데 네. 사실 CJ CGV는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 대비 빚의 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912%. 와. 우리나라의 몇몇 항공사 제외하고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CJ CGV가 작년에도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것도 일종의 회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이 될 수 있는 그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회사채잖아요. 요거 작년에 발행을 해서 급전을 확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1조 원에 가까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야만 했던 겁니까? 그게 주식 전환이 힘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전환 사채가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싸게 빌려요. 보통 한 3%, 시장 금리가 6%면 3%에 낮게 빌리는 대신 어떤 조건을 주냐면 주가 12,000원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옵션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당첨되면 집에 들어가는 옵션을 그죠? 그 네. 프리미엄 붙죠. 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4,000원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000원이나 주식 전환하게 되면 2,000원 남으면 그 이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는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증자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오를 때 좋은 건데 만일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는 이제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회사는 힘들어지겠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주가는 오를 방법도 없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업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빚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이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아마존이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증자에 계속 성공했던 이유는 매출 성장이라도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최근에 우리 영화관 안 간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가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저는 정말 열심히 가는데요. 그런데 가면 좋은 게 시원한 데다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설비는 굉장히 잘 갖춰놨고 야 네. 이거 정말 좋구나 싶은데 그렇게 예약이 어렵지 않고 좋은 자리도 구하기 쉽다라면 영업이 조금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힘든 상태에서 빚은 많이 졌고 이자는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면 결국 남아있는 선택은 증자가 된 거고요. 이 증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본을 확충하고 빚을 갚는다라고 가정하면 부채 비율이 280%가 됩니다. 뚝 떨어지네요. 예, 그렇죠. 910%가 280%니까 사실 이건 CJ CGV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뉴스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숫자가 부채 비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 유상증자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상장 주식 수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게요.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주식 수가 4,772만 주인데 유상증자해서 추가로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주식의 수가 7,470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합니까? 잘 안 하죠. 그쵸. 네, 저도 사실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예, 저도 뭐 30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은 게 뭐냐면 이제 CJ 그룹이 정말 알짜 자회사죠. 바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을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알짜 자회사예요. 그쪽이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뭐 이런 홀딩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회사들을 장외 지분 가치로 그냥 줬다라는 거는 그래도 희생은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언제 나오나 좀 기다리는 회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과연 자금을 다 모을 수 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 회사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던 이 CJ, CGV가 발행했던 여러 가지 채권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이걸로 살아날 수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는 거죠. 대신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이 회사의 돈을 전환가 이제 그 납입가가 7,600원 정도로 이제 예정은 돼 있는데 이 정도 돈을 놓고서 내 생돈을 여기다 투입을 한 다음에 자본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희석이 됐는데 나의 지분율은 희석이 됐는데 이게 정말 돈을 벌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 오늘도 보면서 왔는데 주가가 계속 부진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딜이지만 주식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속에 터지는 너무 주식 이거 많이 발행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서 이익 정말 낼 수 있냐에 대한 아직 확신은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경영권이죠. 예, 이제 왜 우리가 이게 경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느끼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 네. 이사회 결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가 언제 임명되냐면 이 이사회 멤버들은 주주총회에서 임명이 되는데 표대결이거든요. 근데 그 표대결에서 개미들이 뭉쳐야 되는데 악순환을 우리나라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식 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좀 시장이 바닥에서 한 500포인트 올랐다 그러자마자 이때다 하고 주식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서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어주니까 이 회사 언젠간 잘 될 거야 라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의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상당 경우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주식을 다 살 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증자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주주가 회사가 좋아지는 날이 오더라도 배당을 해줄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 지분율이 50%다 40%다 그러면 배당에 100억 배당하면 자기한테 40억 30억 오지만 자기 지분율 10%대다. 뭐 심지어 우리나라의 64대 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들 일가부치 지분율은 4% 5%인데 이게 이제 더 떨어지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께서 주총에서는 또 이기고 네. 분열돼 있는 개미들은 단합 안 되고 이 과정에서 주총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사들을 다 임명하고 이사들이 이번에 우리 돈 많이 벌었지만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올해 동결 배당금 동결 이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쥐꼬리 배당 세계에서 주요 선진국 중에 배당 수익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한국 시장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언제 어떻게 되냐 하면 리딩방 테마주 누구랑 친하다더라 호재가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넘쳐 흐르는 주식의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해봐 여기서 돈 벌 수 없다면 호재가 있는 기업을 사서 짧게 단타를 치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이제 여기에 CFD에 신용융자에 수많은 사태들이 이번에 우리를 아이고. 괴롭히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네. 자체가
어떤 식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증자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야 바닥에서 종합주가지수 2100포인트가 2600까지 겨우 달랑 500포인트 아직도 갈 길이 1000포인트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증자를 한다라는 건 이 주가 앞으로 안 오를 거라고 믿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까지 갖게 되니까 속상한 거죠. 아 진짜 어렵게 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2520선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지금 회사 빚 갚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달에만요 코스피에서 유상증자 관련 공시가 10건이나 나왔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만 유독 그런 건지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미국에서도?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많은데요. 이제 다만 이게 우리랑 너무나 다른 문화입니다. 이제 놀랄 숫자를 제가 이제 밝혀드릴 텐데 네. 우리나라는 주가는 한 4배 오르는 사이에 시장은 10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배는 뭐냐면 주식 수가 는 거죠. 아이고. 자 이런 나라죠. 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거죠. 거꾸로. 속빈강정. 예, 속빈강정. 네. 시장의 규모는 몇천 조가 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3,000포인트 다시 언제 회복할지 걱정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하면 이게 이제 2000년에 100입니다. 그러면 주식 수가 지금 60이에요.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좋은 기업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같은 수많은 성장주들이 계속 상장하고 S&P 500에 들어오는데 S&P 500 기업에 소속돼 있는 기업의 주식 수는 줍니다. 자사주 소각하고. 그렇습니다. 배당 주고 또는 M&A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아예 상장 폐지시켜버립니다. 그쵸. 우리 같으면은 뭐 구글을 한다, 뭐 뭘 한다 하면은 여기서 유통 쪽에서 상장하고 뭐 쪼개죠. 쪽에서 상장하고 이랬을 근데 텐데. 구글은 유튜브 상장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 상장 안 시키잖아요. 그 주주들 무서운 걸 알거든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주주가 무섭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는 그거 좀 못합니까? 그 물적 분할 이런 거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묘한 방법들 다 찾아낼 거고요. 아,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는 이제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네. M&A가 안 되는 게 최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 회사가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가 한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주식 가격은 2,000원이에요. 왜 그렇게 주가가 싸게 거래되냐? 우리 다 알죠. 상속세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이 와서 M&A 해서 상장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2,000원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고 자기들은 10,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를 정상화만 시키거나 아니면 분할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 총수 일가부치만 내보내고 경영 정상화만 해도 10,000원 받겠죠. 그러니까 이걸 행동주의 펀드고 M&A 세력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있었던 미도파 M&A 이후에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적대적 M&A 시도 대부분이 외국계 투자자들이 주도했잖아요. 기업 사냥꾼. 예, 그런 식으로 네. 몰아붙여버리죠. 그리고 너네는 먹튀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진짜 먹튀 아니냐. 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이거밖에 못 내고 주가를 이거밖에 못 만들어 놓을 거면 왜 상장하냐. 그래서 바로 일본이 왜 주가가 오르냐 하면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가 뭘 발표를 했냐 하면 PBR 1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10,000원이면 주가가 10,000원 밑에 있는 기업들은 자진 상장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주가 부양하라. 이래서 저렇게 지금 역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값을 입증해라. 그렇죠. 아니면 상장 폐지해라. 그러면 상장 폐지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 수익 가치를 더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가 한 5배, 10배 뛰겠죠. 그러니 주가가 잠수함처럼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치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가치주예요. 뭐 이렇게 뜨는. 그건 한번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기업 사냥꾼 프레임 뒤에 숨어있는 그런 대표들이 있다. 그거는 한번 우리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고민 좀 해봐요, 대표님. 오늘은 유상증자, 요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럼 지금은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게 네. 한 번으로 끝내면 괜찮아요. 삼성전자도 98년에 증자했습니다. 그럼 주가 네. 떨어진 그 회사들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봐야죠. 네. 첫 번째, 이 회사의 업력. 업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했냐? 이런 일을 자주 했냐? 네. 그러면 믿을 수 없죠. 그럼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울고 싶은데 오늘도 울지는 않고 끝낼게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